자, 오늘의 네 번째 사건, 한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지난해 6월입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아내와 딸이 숨진 채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40대 가장이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 보니 40대 아내와 8살짜리 딸이 숨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딸 같은 경우 침대에 누워서 숨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아내와 딸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이 남성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 딸도 이렇게 사망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고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경찰에서도 그 말을 믿었나요? 일단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세 딸이 사망했다는 거 본인 스스로 사망할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사망에 이르겠다. 즉 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내야 뭐 자살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남편은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핑계일 뿐이고 어떻든 이 남자가 아마 범행을 했다고 보고 또 술에다가 약을 타서 잠에 든 다음에 깨어나서 신고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망한 딸이라든지 아내를 갖다가 그 국가 아시잖아요. 국수원 그러니까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하게 되면은 한 90% 정도는 범행이 나오기 때문에 부검을 잘하게 되면은 이 남편이 실제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느 정도 판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는 알고 있었다. 자, 남편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역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아내와 딸이 숨진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 남성.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좀 다르게 봤습니다. 검찰은 먼저 8살 딸의 몸에서 남성의 DNA만 검출된 점, 남성이 딸에게 신경안정제를 섞은 해열제를 먹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사건 전날 밤 미안하다며 딸과 아내에게 남긴 남성의 유서를 핵심 증거로 봤는데요. 즉 아내와 공모해서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모든 증거가 남성을 가리키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그러면 백 기자가 검찰이 이거는 살인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던 근거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전에 전적도 있고 또 유서를 썼으니까 이 두 부부는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 자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딸 살인할 생각이 있었느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일단 보면은 이 부인의 자필 유서에 남성을 사망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리고 부부만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면 어린 딸을 이제 뭐 친인척 집이라든지 다른 데 맡겨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있었고 또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남긴 쪽지도 있었고 또 차량 속에 번개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또 아이한테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와 섞어서 먹입니다. 아이고. 결정적으로 이 남성의 DNA가 아이 몸에서 검출이 되는데 손톱 밑과 목 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이 남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변호인도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고 살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조목조목 이 남성은 검찰의 주장을 일단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첫 번째, 아이의 몸에서 이 아빠의 DNA가 발견된 거. 아니, 아이 몸에서 아빠의 DNA가 발견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아까 유서가 발견됐다라는 거.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 이거 남편이 먼저 이 아빠가
먼저 내가 이렇게 유서를 썼다고 먼저 스스로 밝혔다. 나한테 불리한 건데 뭐하러 먼저 밝혔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미래에 대한 행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아니 내가 지금 사건 발생 전에 부인 계좌로 생활비까지 지급을 했고 그리고 또 제주도 여행길에서 친척 선물들까지 사왔는데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상황에서 내가 이걸 뭐하러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생명보다 소중한 딸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딸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해했다면 내가 스스로 여기다 진술했을 것이다. 아내와 이 딸의 이 사망과 관련해서 아내 딸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도 없고 공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무죄 취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찰과 이 피고인 남편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섰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 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앞에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통 언론에서 아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에게 동반 자살, 동반 극단적인 선택 이런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는 그러한 그 극단적인 선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인입니다. 아이는 절대로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이에 대한 살인죄와 부인에 대해서 그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도우는 것은 자살 방조죄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범죄를 합치면 사람이 사실상 2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20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면서도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검찰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고 딸이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 아까 백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DNA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아이의 뒷목에서 DNA 아버지의 손에 뒷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되었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와 막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방치했고 딸은 살인을 했다. 자, 그래서 검찰도 20년을 구형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법원은 7년만 선고했습니다. 하하, 이거 참 예. 사실 저는 이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선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딸아이가 이렇게 사망하면 딸의 아빠 입장에서는 평생 이 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참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남성 자체가 정신적으로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승현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아내 사망을 방조한 것, 자살 방조죄를 넘어서서 딸의 생명을 끊은 것은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예. 그리고 딸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는 그냥 그 순간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전혀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딸도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건 동반 자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에서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딸을 살해해서 평생 후회할 게 걱정됐으면 딸을 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저는 재판부가 걱정을 해줬는지 저는 좀 판결문 내용을 보고서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전부 사망하는 사건들의 양형 기준에 양형 그 참작에 항상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 문구는 굉장히 여러 번 봤을 텐데 사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감이 듭니다.